바다나비 시작합시다. 자, 전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어렵지 않은 작품입니다. 해석도 어렵지 않고, 네, 해서 1년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이 작품은 나비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상 세계를 추구하지만 바다 때문에 좌절한다는 내용이에요. 쉽죠? 어려운 거 없어요.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게 출제가 됐었어요. 자, 아무도 그에게라고 하는 건데 제목 해석은 좀 나중에. 요거는 번호를 한번 매겨가면서 동그라미 칠까요? 네, 요거의 원관념은 나비입니다. 원관념 나비. 아무도 나비에게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깊이겠죠. 네, 수심. 요거는 세모 쳐야 될 것 같아요. 표면적인 뜻은 물의 깊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바다의 깊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바다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비정함이죠.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로 현실의 비정함 또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실의 비정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느냐? 현실의 냉혹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현실의 냉혹함, 차가운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러준 일이 없기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의 냉혹함까지 정리했는데,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요거는 현대 문명의 어떤 폭력성이죠. 그래서 현대 문명의 부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부정적 속성,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내릴 수가 있어요. 자, 흰나비는 해서 세 번째 흰나비 있네요. 아까 그가 있죠? 네,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흰나비는, 근데 이 흰나비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학 작품적으로 보면 요거는 시적 대상, 시적 화자가 지칭하고 있는 시적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고전시 작품 중에서 어리고 우월할산 이내후에 더디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이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누굽니까? 면왕정가에서 또 우리 누왕사에서 작고 왜소한 몸이 무슨 뜻을 지녔겠느냐마는 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겸손함, 여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를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무지한 존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무지한 존재로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흰나비.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공주의 이미지죠. 연약한 존재를 나타내는데, 현대인의 또 다른 면모겠죠? 현대인의 다른 면모겠습니다.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그죠?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인데, 요거인 즉슨 뭐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모르는, 현대 문명에, 요렇게 좀 말을 더 붙여볼까요?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면을 모르는,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면을 모르는 현대인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하면, 지식인입니다. 깨닫지 못한 지식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현대인 중에서. 현대 문명의 부정적인 면을 모르는 지식인이에요. 지식인이라도 헛똑똑이란 얘기지. 요런 것도 좀 확대될 수 있다. 하얀색으로 했지만, 문제에서 나왔었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다 종합해 봤습니다. 자, 바다가 무섭지 않다라고 해서, 네 번째, 바다라고 하는 것도 체크할까요? 바다, 세모칸 치고,
이미 앞부분에서 수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서구의 현대 문명이라고 할까요? 네, 근대 문명이라고 서구의 근대 문명이라고 해야 되겠네. 서구의 근대 문명과 관련이 되는 건데, 서구의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양의 전례가 되면서, 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근대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는 네, 거칠고 냉혹한, 앞에서 얘기했던 네, 거칠고 수신과 관련돼서 네, 냉혹한 네, 현실 세계를 나타냅니다. 비정한 세계라고도 해도 돼요. 네, 거칠고 냉혹한 현실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근대 문명보다는 네, 현실을 보통 많이 출제를 합니다. 네, 냉혹한 현실이죠. 자, 바다가 무섭지 않다. 이거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네요. 자, 무섭지 않다 하는 무섭지 않은 것의 주체는 누구다? 나비가 무섭지 않아요. 나비가 무섭지 않아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무섭지 않다 해서, 네, 나비의 무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나비의, 네, 천진난만함, 네, 순진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다를 좀 얘기할 거예요. 종결어미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종결어미가, 네, 종결어미 다로 지금 끝나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 3년의 마지막에 실이다라고 해서 종결어미 뭐뭐다로 지금 끝나고 있는 이 부분은 네, 굉장히 지성적인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관적인 감정을 좀 최대한 배제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의 특징은 첫 번째, 네,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는 거예요.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는 의도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이게 모더니즘 계열의 시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절제된 태도가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절제된 태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더니즘적인 어떤 성향을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관적 감정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외부만 보여주는 거죠. 이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모더니즘적 성향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가끔 네, 킬러 문제를 혹시나 낼까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순진한 나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바다가 무섭지 않은 순진한 나비. 다음 2연으로 넘어가시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색채적인 이미지로 네, 또 표현이 들어가고 있네요. 청무밭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청무밭. 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네, 푸른색의 이미지가 청무밭. 나비가 동경하는 이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비가 네, 동경하는 네, 이상세계, 동경하는 세계, 이상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또는 이상향. 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이상세계 또는 이상향,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청무밭.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네, 시각적, 색채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시각적, 네,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여기 동그라미 긍정적으로 했어요. 내려갔다가는, 저기가 좋은 세상인가 보다, 청무밭 좋은 데인가 보다 하고 내려갔는데,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네, 물결에 쩔어서 그 부분까지 왔는데 별거 없어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네, 흰나비의 착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흰나비가 바다를 네, 착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흰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으로 네, 착각을 했는데 이거인즉슨 네, 좀 깊게 들어갔어요. 이거인즉슨 흰나비가 바다를 네, 청무밭으로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이 네, 현대 문명을 아주 좋은 걸로만 생각했던 지식인들의 무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근대 문명을 또는 현대 문명을 이상적이라고 네, 착각한 네, 착각함
것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착각한 그 지식인들을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깊게 들어갔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아까 소신과 비슷한 물결로 가겠습니다. 물결 세모 쳐야 되겠죠? 물결은 수심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날개, 물결, 네, 냉혹한 현실, 가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뭡니까? 시각적 색채 이미지죠. 시각적 색채 이미지라서 색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같은 색깔이야. 색채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파란색 계열로, 푸른색 계열로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와, 색채가 같은 색깔로 나타나는데, 자, 봅니다. 물결에 져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하는 부분이죠. 네, 공주 네모칸 칠까요? 공주의 원관념부터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공주의 원관념은 당연히 흰나비겠죠. 그래서 이 흰나비가 느껴져야만 흰나비하고 색채 대조를 둘 다 이루고 있어요. 나중에 몰아떨고기 합시다. 자, 그래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래서 흰나비니까 앞에서 이미 정리했잖아요. 연약함, 이제 간단한 키워드로 줄여서 순진함,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순진함, 나약함, 하나 더 세상 물정 모르, 앞에서 했던 거 간단하게 단어를 좀 줄여봤어요. 세상 물정 모름. 자, 공주처럼 직유법이죠. 지쳐서 돌아온다. 좀 곤란해진 거죠. 이제 마지막 볼까요?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라고 하는 마지막 3년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여기 청무밭하고 물결이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 요 공주가 있으니까 요 키워드로 보면 요 청무밭하고 요 공주가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색채 대비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청색과 흰색이죠. 청백 대비가 나타난 걸로 봐야 돼요. 공주를 흰나비로 판단을 해준다면 청백 대비로 나타난다. 청무밭이 물론 이상향일 수도 있어요. 청무밭이 이상향일 수도 있지만 착각한 곳입니다. 이상세계인 거는 맞지만 착각한 곳으로 보고, 특히 요 물결과하고 특히 요것도 같은 속성이 돼 색깔이 같기 때문에 물결하고 대조를 이뤘다면 청백 대비 이렇게 돼야겠죠. 자, 이제 3년으로 갑시다. 뭐 심각한 건 아니고요. 3월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3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입니다. 근데 좀 어중간해요. 요즘보다 조금 더 전이니까 3월입니다. 근데 꽃이 피지 않는데요. 그래서 3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른 봄을 상징합니다. 이른 봄을 상징하는데 당연히 생명력의 시간이겠죠. 이른 봄, 그 다음에 생명력의 시간인데, 생명력의 시간에 뭐가 되어 있다고?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오케이. 꽃이 피지 않아서, 요거는 세모 쳐야 되겠죠. 꽃이 피지 않아서는 앞에서 계속한 것처럼 가혹한 현실, 냉혹한 현실이죠. 그래서, 가혹한 현실을 암시하는 또는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됩니다. 가혹한 현실 또는 냉혹한 현실, 꽃이 피지 않아서 요게 1번으로 잡아야 될 거.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무슨 단어로 뭐라고 한다? 불모지라고 얘기합니다. 어휘력으로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불모지. 그래서 생명력이 없는 공간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불모지에 해당되는 공간. 피지 않아서, 그 다음에 서글픈 건가요? 서글픈. 정서가 들어가는데, 나비허리에. 에서 나비허리에.
그죠? 나비허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나비허리가 잘 나오지만 나비허리는 연약함의 이미지고요. 금방 끊어지지 않아요. 연약함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데 지나가는 내용을 혹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새파란 여기 새파란 시각적인 이미지 초생딸. 네,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수능에 나왔을 때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여기가 주요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공감각이네요. 그래서 네, 처음에 딱 보는 순간 공감각.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해서 네, 첫 번째 1번부터 들어갈까요? 요거는 공감각. 촉각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거죠. 시린 감각이 원관념이에요. 새파랗고 초생딸의 시각이죠. 촉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냉정한 현실, 냉혹한 현실,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초생딸이 시리다. 촉각의 시각화. 초생딸이 시린 거는 초생딸 시리다. 잘못됐네요. 원관념을 달로 잡아야 되네. 원관념의 보조관념 하니까 네, 바꿉시다. 포지션 바꿉시다. 시각을 네, 시각의 촉각화네요. 이런 시각의 촉각화.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시각의 촉각화. 네, 일어난 걸로 정리하세요. 다음 두 번째는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비가 어떤 걸 느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네, 시리다라고 하는 거니까 날카롭고 네, 비정함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거죠. 이 날카롭고 비정함의 이미지는 네, 나비가 네, 상처받는 것과 연계되겠죠. 네, 나비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인즉슨 다시 요거 2번을 요렇게 해서 네, 이제 내적 의미로 보면 순수한 존재 또는 순진한 존재의 이상과 꿈이 좌절됨을 나타내는 거죠. 네, 좌절됨 또는 실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순진한 존재가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좌절을 나타내는 것이다.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네 번째 하나 더. 저기 앞에 청무밭이 푸른색 이미지로 색채 대비를 좀 나타냈는데 여기에서 푸른색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나타나네요. 새파란 초생딸 요구 그래서 여기에서의 푸른색의 이미지는 슬픔과 좌절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슬픔과 좌절, 비애의 이미지로서 쓰이고 있어요. 냉혹함이죠. 슬픔과 좌절 또는 냉혹함, 슬픔과 좌절, 비애의 이미지로서 푸른색이 사용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푸른색이 아닙니다.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무가 동경하는 이상세계를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추구했던 이상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끝.